이번 시간에는 자기장의 특징 그리고 그 자기장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그 자기장의 원인에 따른 결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자기장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물리량이에요. 자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자기력이라는 것은 자기적인 성질을 띠는 물체, 자성체끼리의 상호작용을 일컫는 힘입니다. 이 자기력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력을 시각화한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때 공부해왔던 자기력선의 분포는 막대자석 근처의 것이었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데리고 와서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석은 항상 N극과 S극이 짝을 지어 존재하고, 이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첫 번째 특징,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가집니다. 자기력선의 첫 번째 특징은 N극에서 나와 S극을 향하는 방향을 가진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자기력선은 중간에 끊어지는 것도 없고 서로 다른 자기력선끼리 만나지 않아요.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자기력선 분포를 보실 때 이 선들의 간격이 좁은 지역이 있고 반면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선 간의 간격이 의미하는 것은 해당 지점의 자기장 세기이거든요. 이렇게 선 간의 간격이 좁은 지역의 자기장의 세기는 강하고, 선 간의 간격이 넓은 곳의 지점의 자기장은 약합니다. 선 간격이 좁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강하다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은 자기력선에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지점의 자기장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지점의 자기장 방향을 알고 싶다면 여기의 자기력선에 접선을 그어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접선은 왼쪽을 가리키겠죠? 이 화살표 방향, 이 접선의 화살표 방향이 그 해당 지점의 자기장 방향이다라는 거. 접선 방향이 곧 자기장 방향이고, 그리고 나침반을 두고 우리는 그 지점의 자기장 방향을 알 수 있거든요. 여기에 나침반을 두면 이 나침반의 바늘이 빨갛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N극입니다. 그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해당 지점의 자기장 방향이기도 해요. 이게 자기장의 방향. 이 자기력선의 네 가지 특징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자기력선의 분포는 자석 바깥쪽의 분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자석 내부의 자기력선 분포도 알아야 되는데요. 미처 그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이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기력선은 중간에 끊어지지 않죠. 이 두 번째 특징에 의해서 이 자기력선이 이렇게 이어질 거고, 여기도 이렇게 이어질 거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연속적이기 때문에 자석 내부에서는 자기력의 방향이 왼쪽을 향합니다. 어때요? 자석 내부에서는 S극에서 나와 N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죠? 자석 내부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외부와 반대이다라는 거 여기서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개의 자극이 가까이 있을 때의 자기력선 분포 보겠습니다. N극과 S극이 가까이 있을 때 볼게요. 이렇게 서로 다른 자극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아까 막대자석 외부에서는 자기력선이 어느 극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자석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기력선의 간격이 자석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넓게 표현돼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의 분포가 나타난다면 이거는 서로 다른 극끼리 가까이 있을 때구나,
기억하시면 되고, 이 서로 다른 극끼리 작용하는 자기적인 힘은 인력입니다. 서로 끌어당겨요. 반면 서로 같은 극끼리 있을 때 N극과 N극이 마주한다고 해볼게요.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자기력선은 다른 자기력선끼리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튕겨요. 네,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튕기는 분포를 보인다면 이는 서로 같은 두 개의 극이 마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게 S극끼리 마주하고 있었다면 자기력선의 분포는 유사하지만 이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이 반대로 바뀔 거예요. 왜?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같은 극끼리는 자기적인 청력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자기력에 대한 특징을 공부하면 자기력과 전기력은 꽤나 유사한 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단 전기력을 일으키는 원인, 이 전하는 종류가 두 개가 있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반면 자기력을 일으키는 원인 자극도 N극과 S극 서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전기력의 경우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청력이 작용하고 서로 다른 전하끼리에는 인력이 발생해요. 마찬가지로 자기력의 경우에도 서로 같은 극끼리는 청력, 서로 다른 극끼리는 인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기력은 전하로부터 멀어질수록, 자석도 자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힘들의 크기가 감소가 되어가는 경향도 유사합니다. 이처럼 전기력과 자기력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같은 힘이지 않을까라는 단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전기력과 자기력에 하나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사실 힘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힘을 일으키는 매개, 그 원인의 차이가 있어요. 전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자극의 경우에는 N극과 S극이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자석은 절대로 두 개의 극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뭔가 N극과 S극의 정 가운데를 칼로 잘라버리면 분리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분리되는 순간 이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이 되어버려요. 자석의 두 극은 절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이게 하나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삼성이 컬러 TV를 개발한 게 성공했던 시기가 1970년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TV 판매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은 해외 시장을 뚫어야만 했었고, 처음에는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했는데 갑자기 결정이 번복된 거예요.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테스트 마켓으로 중미 파나마라는 국가를 먼저 뚫어보자. 어찌저찌 수출 계약을 따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TV 판매를 개시하기 직전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TV를 켰더니 화면 위아래가 뒤바뀌어 나온다라는 거였습니다. 중미의 파나마라는 국가는 남반구 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삼성팀은 TV 브라운관의 전자계가 위도에 따라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저찌 TV 하나하나 뜯어서 이걸 고쳐가지고 팔았기 때문에 위기를 무마합니다. 이 경험을 삼아 미국 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삼성은 그 이후로 2022년 기준으로 17년 동안 전 세계 컬러 TV 시장 점유율 1등을 달성을 하고 있었대요. 이처럼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막대 자석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주변에 있는 자기장이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유해한 우주선과 태양풍을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우주선과 태양풍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에 대한 호기심을 영화 코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 자기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지구 자기장의 약화는 주기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지구 자기장의 변화가 네안데르탈인의 멸종을 불러일으키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지구 자기장이 약해지게 되면 오존층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오존층이 얇아지면 지표면으로부터 자외선 수치도 올라가게 되면서 우주선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방사능 수치 또한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척박한 환경을 피하기 위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온 네안데르탈인들이 실제 동굴 벽화를 많이 그렸다고 하고, 그 시기에 동굴 벽화가 많이 출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가설이기 때문에 확실한 사실은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도 지구 자기장이 약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어느 지역에서는 거대한 지구 자기장의 균열이 발생했다고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지구 자기장의 약화가 네안데르탈인의 멸종과 같은 인류의 대멸종을 야기할 만한 어떤 큰 트리거가 되어 있지는 않을 테지만, 우리는 지금 전자기기의 의존도가 굉장히 심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의 약화로 인한 전자기기 통신의 교란으로 인해 얼마나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막대 자석인 이유, 그리고 이 자석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 자기적인 현상이 처음 발견되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2000년여 년 동안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000여 년의 공백을 깨트린 사람이 바로 웨르스테드라는 거예요. 웨르스테드가 과학 시간에 전류의 열작용 실험을 하던 도중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 겁니다. 분명히 교실 공간에 자석이 없었음에도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더래요. 이 나침반의 바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자기장이거든요. 또 이상한 것은 전류가 흐르는 순간에만 나침반이 움직이다라는 것. 이 인과관계를 토대로 웨르스테드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 즉 전기적인 현상이 그 주변에 자기장을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통찰을 얻게 되고, 이 통찰이 프랑스 과학자 암페어에 의해서 정량적인 식으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정량적인 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학원 시간에 공부하는 전류의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직선 전류, 원형 전류,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전류. 자기장의 원인은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듯이 전류였어요. 자, 이러한 직선 도선에 전류가 윗방향으로 흐른다고 합시다. 그때 이 도선을 중심으로 동심원 형태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것은 자기력선이에요. 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크기는 원인이 전류이기 때문에 전류 크기 I에 비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기력선의 간격을 보아하니 전류가 흐르는 도선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선 간의 간격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력선의 간격이 넓어진다는 건 자기장의 세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작아진다는 거죠. 즉,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 아래 반비례한다. 이렇게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오른손을 펴서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세팅하시고, 여러분 소나기에 직선도선이 있다 생각하시고 네 손가락을 감싸보는 거예요. 그 네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은 도선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요. 자, 이 똑같은 상황을 앞에서 바라보는 생각하고 2차원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전류가 윗방향으로 흐르는 경우에는 이 도선의 오른쪽 영역에 자기장이 들어가는, 칠판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들어가는 방향을 기호로 이렇게 X자로 표현합니다. X자 표현은 이제 기준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의미하며 이 도선의 왼쪽 영역에서는 자기장이 칠판 앞으로 나와요.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거는 기준면으로부터 나오는 방향. 반대로 도선의 전류가 아랫방향으로 흐른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는 도선의 오른쪽 영역에 엄지손가락 아래로 하고 손 감싸면 오른쪽 영역은 자기장이 칠판 앞으로 나오죠. 그리고 반대로 왼쪽 영역에서는 자기장이 칠판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원형전류. 원형전류는 이 직선도선을 원형으로 구부러뜨린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물리학 원에서는 원형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관계에 대해서만 물어봅니다. 원형도선 이 중심의 자기장 세기는 당연히 그 자기장의 원인,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겠죠. 그리고 이 원형도선 중심까지의 거리, 즉 이 고리의 반지름이 되겠네요. 원형도선 반지름 아래 반비례하여서 정의가 된다. 그럼 우리 방향 체크해 봅시다.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 전류가 중심에 만드는 자기장 방향은 오른손 펴서 엄지손가락 전류 방향, 손 감싸면 내 손가락은 전류가 어느 지점에 흐르든지 다 도선 바깥, 이 도선 중심에서 칠판 앞으로 나오는 방향을 가리켜요. 반대로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손 감쌀 때 내 손가락이 칠판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형도선 중심의 자기장의 방향은 칠판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전류 형태는 솔레노이드, 같은 말로 코일이라고도 해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합시다. I 방향으로. 파란색 방향. 그러면 코일 쪽의 전류가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흘러요. 솔레노이드에서는 여러분 오른손에 아까와 다르게 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고 내 손가락이 전류 방향입니다. 여러분 손아귀에 코일이 있다 생각하시고 내 손가락 감싸는 방향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동기화시켜주면 돼요. 내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게 됐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왼쪽이죠? 즉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나갑니다를 의미합니다.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할게요. 저항에서 왼쪽으로. 그러면 코일의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를 테고 이 경우에는 오른손이 이렇게 감싸져야 됩니다. 즉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솔레노이드 자기장, 이 물리원에서는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 세기를 물어봅니다. 내부 자기장 세기는 역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에 비례하고 이 내부 지점은 이 원형도선으로부터 거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거리 R 자체가 큰 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솔레노이드는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원형도선이 여러 개 겹겹이 쌓여있는 구조입니다. 원형도선이 많이 겹치면 겹칠수록 원형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 그만큼 중첩되겠죠. 코일을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더 많은 원형도선의 겹침으로 설명이 되고 그 많은 원형도선의 겹침은 전류에 따른 자기장의 중첩으로 설명이 돼요. 따라서 코일을 감은 횟수 N에 비례하여서 정의가 됩니다. 여기에서 N은 여기다 쓸게요. 코일을 감은 횟수인데 그냥 감은 횟수가 아니고 단위 길이다. 가령 두 솔레노이드가 있다고 합시다. 하나는 5m, 길이가 전체가 5m이고 여기에 코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당겼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 코일은 2m이고
여기에 코일이 두 번 감겼다고 할게요. 그리고 각 코일에 전류가 똑같은 세기만큼 흐른다고 합시다. 둘 다 크기가 I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왼쪽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I에 비례하여 정의돼요. 오른쪽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또한 전류 세기 I에 비례하여 정의가 돼요. 두 코일에 흐르는 전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일단 이 전류에 따른 자기장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우리는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를 곱해야죠. 왼쪽의 경우에는 단위 길이 1m당 한 번 감긴 꼴이에요. n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 경우도 2m에 두 번이니까 1m에 한 번 감겨있는 구조라서 두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감은 횟수라고 생각해버리면 얘는 5번 감겨있고 2번 감겨있으니까 얘가 더 자기장 세기가 세겠네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감겨도 이 경우나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린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해야겠네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분포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막대자석 근처의 자기력선의 분포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 파란색 경우에는 왼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왼쪽 코일이 자석의 N극이 되고 오른쪽이 S극이 돼요. 반면 주황색의 경우에는 코일의 오른쪽이 N극이 되고 왼쪽이 S극이 됩니다. 즉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하나의 자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흘러가는 게 바로 전자석입니다.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자석은 자석의 색이라든지 그 방향이 고정되어 있지만 전자석,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그리고 전류의 방향을 우리 입맛대로 조절을 하면 그에 따라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 또한 우리 입맛대로 바뀌기 쉽죠. 그래서 전자석이 편리하다. 이런 전자석이 활용되는 것은 건설 현장에 활용되는 기중기 그리고 MRI는 자기장을 이용한 공명 영상입니다. 여기 앞에 M자가 마그네틱이에요. 강한 자기장이 필요로 되기 때문에 이때 전자석을 토대로 강한 전류 흘려주면 그만큼 강한 자기장 얻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장의 기호를 M을 쓰지 않고 P라고 썼는데 자기장을 M으로 써버리면 이 질량 기호 M이랑 겹쳐버리기 때문에 그를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정량화한 또 다른 과학자 비오사바를 하고 그 사람의 이름 앞글자를 따서 자기장 기호 P라고 쓰는 겁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할게요. 오늘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전류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관계식.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아래 반비례하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 세기에 비례한다. 그리고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의 반지름에 반비례하고 전류 세기에 비례한다. 그 다음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와 전류 세기에 비례한다. 그리고 자기장 방향 체크하실 때 직선 전류와 원형 도선은 오른손 법칙에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 내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 솔레노이드의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 내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라는 거 헷갈리지 마세요. 빛이 들이우는 곳 어딘가엔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처럼 빛과 어두움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 산재되어 있는 행복과 고통 또한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무언가는 동시에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는 법.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그늘에만 항상 매몰될 이유 하등 없고 또한 행복의 밝음에서 자만을 떨 이유 또한 없는 거죠. 이처럼 서로 구별되는 다른 두 개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였다라는 이 관계는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전기와 자기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전기와 자기 또한 구별되는 다른 현상이 아니고 하나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이 행복과 고통이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삶, 그 삶 속에 사람과 사랑, 삶과 사람, 사랑, 이 미묘한 철자 차이가 세 단어를 하나로 엮어주는 것처럼 전기와 자기도 미묘한 각도 차이가 이 두 개의 관계를 하나로 엮어주게 돼요. 보시면 전류가 흐르는 이 전기와 그 주변의 자기가 90도를 이루고 있고, 원형 전류 또한 전류가 흐르는 이 원 면적과 수직 관계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며, 솔레노이드에서도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직교합니다. 이처럼 전기와 자기는 서로가 서로의 다른 모습을 90도인 곳에 남겨두었어요. 우리 역시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각도를 90도의 여지를 남겨두고 볼 줄 아는 그런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후져요. 그 상대방의 후진 모습에 실망해서 바로 180도 배척하는 것보다는 90도의 여지를 남겨두고 이런 면이 상대에게서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다른 모습이구나 라는 그런 시크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들을 노래는 에픽하이의 연애소설이라는 노래입니다.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